궁금증 머니. 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빅맨님. 오늘은 반도체 시장 공매도 의견 2부. 2부. 네, 예, 뭐 맞습니다. 사실은 뭐 1부에서 사실 결론까지 다 말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예, 네, 맞습니다. 2부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것도 자,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 2부를 들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이 방송 초반에 듣는 분들을 위해 꼬실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종목을 말 안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말 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럼 더 네. 구체적인 이제 음, 공매도 요령을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곧장 시작하도록 하죠. 시작하죠. 네. 예, 이거 저희 밴드 분들도 들으실 건데요. 공매도 하지 마십시오. 너 공매도 추천 의견이라고 해놓고서 네. 밴드 사람들한테 공매도 하지 말라니 뭔 소리냐 한다면 저희는 세상 망조를 본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는 상승을 꿈꾸기 때문에 네. 저희 사는 쪽 포지션만 쌓았습니다. 음. 들으신 분이 알아서 잘하십시오. 근데 네,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 공매도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밴드 분들은 최소한. 다른 네. 분들은 각자 알아서 자기의 백그라운드와 경험 갖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전망은 내릴 수 있으나 근데 개인은 못 한다고 아까 인버스 했잖아요. ETF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 이제 추천도 드리고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게 인버스 ETF면은 예. 전체 지수 아니에요? 반도체 지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아, 반도체 네, 지수 있고 알겠습니다. 미국 것도 하면 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까지. 네, 네. 미국 것까지. 그 타키 번호도 말씀드릴 거예요. 타키 네. 번호라고 부르죠. 어떤 네, 거 네. 사야 되는가? 타키 티커라고 하죠. 티커. 네. 예, 죄송합니다. 답을 못 먹어가지고 말이 막 혼나고 있습니다. 네.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장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익스포트 프라이스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네. 이제 수출 가격 지수입니다. 음. 저희만 힘든 게 아니에요. 미국 애들도 반도체 네. 수출하면서 단가가 자꾸 떨어져갖고 꽤 힘듭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말씀드릴 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돈이 잘 안 돼요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잠깐 돌아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수출 가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016년부터 진행된 슈퍼 사이클 때 미국 반도체 수출 가격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후에 반도체 가격이 18년부터 쭉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네. 사실은 삼성전자 떨어졌던 건 같이 내려왔던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예. 그 좌우로 있는 선은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요? 그거 네. 제로입니다. 아, 전년 동월비. 거기가 제로예요? 네, 제로예요. 전년 동월비 때문에. 왜냐면 보면은 그렇게 치면 예. 제로에 거의 대부분 미쳤네요. 이게 위로 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가 연간 30% 정도 점점 떨어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계속해서 수율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는 이제 새롭게 계속 밟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있던 거 자꾸 떨어져 나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걸 반복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네, 어쨌든 섹시되겠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직관에 반환해서 예, 보통은 예. 뭐 선이라는 게 보통 이제 평균 정도를 보통 모든 그래프는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대부분이 평균을 못 미치게 밑으로 가 있어서 맞습니다. 네. 반도체의 특성이 좀 있으니까 근데 네. 장기 시계열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저희가 지금 느낌이 오죠. 여기 저희 이제 IMF죠. IMF 때부터 쭉 해갖고 IT 올 때까지 반도체가 잘 날아갔구나. 이거 당연한 얘기죠. 네. 여기 1차 슈퍼 사이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가 2차 슈퍼 사이클이 여기 존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1차, 2차 슈퍼 사이클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하락폭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반도체 주가는 이거랑 상관없이 중간중간은 왜 그러면 사이클한 편을 안 해요? 저기도 이거 사이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 네. 애들 얘기고 우리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건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은 이거랑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 이걸 맞춰갖고 삼성전자 주가가 또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움직여 왔다 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중요해요. 이렇게 떨어졌지만 반도체 수출량은 어떻다고요? 수출량 올라가면 돼요. 네.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사줬을까? 중국에 대해서 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수입하고 선제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그들이 쌓아 올렸고 그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국 동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네. 차이시는 이미 중국의 대호황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핑크 팬더님 핸드폰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핸드폰은 노트 10이 맞죠? 맞습니다. 네, 노트 10. 저 사고 싶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고 못 사고 있는데요. 노트 10에 보시면은 사실 열이 좀 덜 납니다. 네. 열이 덜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발열하는 뭔가 도구가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이 세븐이 그게 실패해가지고 터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 이게 용량을 키우는데 예. 발열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걸 막 넣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이 메모리를 함부로 막 못 늘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메모리 늘린 만큼 발열을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아직 쫓아가지 못해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방열을 하는데 구리로 만든 뭔가 네. 물건이 들어간대요. 네. 방열 원래 보통 구리를 쓰죠. 물이 액체가 들어가 있답니다. 물은 아니고 네. 액체가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를 중국에서밖에 못 만듭니다. 아. 원래 한국에서 만드는 회사가 있었나 본데요. 네. 수요가 너무 작고
수요가 작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 공장들이 많이 중국 넘어갔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고급 핸드폰에 발열이 많으니까요. 이제 네. 첨단 기기들은 전기를 많이 먹고 열이 많이 나죠. 반도체가. 그 액체로 된 발열하는 그 네.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부품을 사야 되는데 중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 회사들은 세계에서 계약이 안 만드는가 봅니다. 뉴스에 그때 신문에 봤던 거는. 그래갖고 한국에도 그런 회사 만들어야 돼요라는 기사였었는데 못 만들죠. 왜냐면 수요가 작으니까. 그런 네. 고가 핸드폰, 특히 아이폰 같은 게 되게 고가지 않겠습니까? 아이폰은 100% 중국에서 만들어나니까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뭐 그래갖고 중국에서 그걸 수입해갖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차이신 300대 기업 중견 아니면 또 소기업이라고 말을 하지만 차이신 조사할 때 뭐 동네 통닭집 조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매우 기술력이 좋거나 잘 나가는 회사를 아마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차이신을 날려주고 하늘을 날려보셨고 그 부품이 사이클이 이렇게 단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의 SOX 지수를 갖다가 네. 저 하늘로 날리는 이제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SOX 네. 지수와 하이스가 같이 가고 여기에 마이크론도 같이 물려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물려 있고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쭉쭉 다 물려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은 이놈입니다. 잠깐 다시 한번 봐주시죠. 네. 나왔습니다. 하이스입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사죠. 근데 전 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주가를 여기까지 밀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 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경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쭉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오케이 좋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 경기 빠진 것을 전혀 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수를 따져보면 더 많이 수출했다더라. 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내년에 단가가 폭등을 해서 괜찮을 거다라는 건 사람들의 꿈인데 네. 저희는 그 꿈을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유는 걔들이 재고를 쌓고 있다더라. 그럼 내년에 올릴 수 있을까? 안 올릴 것 같은데요. 단가는 못 올리면 그 물량을 가져갈까? 1년치 쌓아뒀으니 굳이 그렇게 단가에 영향하지 않고 물량도 더 쌓아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 네 말이 틀린 것 같아. 5G 아니야? 5G는 지금 발매 계획을 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투자자분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발매는 내년 후반기입니다. 애플도 아직 5G 안 나왔고요. 생각보다 5G 안 팔립니다 지금. 그래서 네. 전반기 때 더 나올 것도 별로 없고요. 후반기 5G가 아직은 좀 제가 이게 5G거든요. 이게. 네. 아직은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전문용어로? 네? 느리지 않습니다. 느리다기보다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요? 네. 제 친구하고 같이 썼거든요. 5G가 아직은 불안정하더라고요. 친구가 들고 나서 하는데 눌러보니까 뭔가 느린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했더니 동네 거기에 5G가 안 깔렸더라고요. 그러니까 5G가 안 되면 지가 알아서 LTE가 되긴 하는데 어떨 때는 확 되긴 해요. 어쩔 땐. 어쩔 때는. 역시 5G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이럴 때면은 화질도 좀 약간 이제 제대로 못 받아서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아직은 이게 그 안정화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장비 아직 다 안 깔려. 그러니까 사실은 노트 10을 5G로 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노트 10은 5G로만 팔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그래서 그 홍콩에 가서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왜요? 홍콩에 가면은 LTE 모델이 있대요. 노트 10 LTE가 있대요? 홍콩에 사갖고 들어왔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5G 잘 안 떨어지는 것 같다 동네에서. 그래갖고 홍콩에서 사왔지. 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인가 보죠. 그분은 참 성격도 급하시네. 저도 노트 10이 갖고 싶어요. 그 어차피 LTE로 생각하고 한 몇 개월 쓰면 점점 좀 깔리면 될 텐데 성격 급하신 분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LTE가 그 5G가 되긴 될 겁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 문제고. 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반기가 문제입니다. 상반기가 어쩔 건데 상반기에는 중국의 재고 쌓기가 이미 아까 저희가 이 방송 앞에 50분짜리 방송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핑크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압박을 하시죠. 시간을 장해 6월달까지. 왜냐면 상반기거든요. 네. 상반기 일단 지금 재고 쌓는 것은 제가 보기 거의 확실합니다. 중국에 대규모 재고가 쌓여 있고요. 네. 미국 애들은 지금 제가 뭐 뒤에 이제 미국 경기 방송을 할 거거든요. 또 하나 찍을 건데요. 미국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투자 안 합니다, 걔네. 네. 투자, 걔네 그 고정 투자라고 하는데요. 또 마이너스 3%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한 경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거 나올 건데 이따가요. 이 다음 방송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네. 더 중요한 나오는데 걔네가 리세션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고정 투자가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내년 전반기엔 줄어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미국 향도 줄어들 것이고 중국은 재고 다 쌓아놨고 유럽은 혼란 속에 있으니 나가기 어렵다. 5G가 미래의 희망인데 5G 장비는 내년 후반기에 깔리더라.
깔릴 것이다. 그때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 모델이 나와줘야 하는데 신규 모델도 내년 후반기에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임마 지금 너 몰라서 그런데 핸드폰 잘 팔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는 크나큰 저의 반론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1번 아이폰이 나왔어요. 네. 아이폰이 잘 팔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이폰 그렇죠. 효과가 올해 말까지예요. 네. 올해 말부터 어떻게 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끝나고 나면은 12월달 크리스마스 시즌 끝나거나 안 팔려요. 미국 애들이 안 사요. 미국 애들 지금 대폭발 중이거든요. 중국에도 지금 일본에도 폭발했어요. 네. 폭발적으로 많이 샀죠. 이유는 소비세 때문에 먼저 사들였거든요. 그것도 끝이에요. 유럽은 이해가 안 가요. 좀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리테일이 2017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걔네 뭐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걔네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유럽 부동산이 난리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은 요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 10%씩 딱딱 찍어줬었습니다. 인도는 꿈과 희망을 품기에는 거기 싸구려밖에 안 삽니다. 그리고 인도는 지금 걔네도 리세션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거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걔네 뭐 5개 주요 섹터 보게 되면은 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사줄 거냐? 네. 제가 보기엔 내년에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파는데 선진국은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라고 보고 그럼 이제 내년 전반기부터는 올해 물량 다 떨었으니까 단가를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 시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즐거워야 되니까 관세를 좀 관세 올리는 걸 좀 멈춰주지라고 말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은 있던 재고 다 털고 단가도 올리고 연식도 바꿔가지고 뭔가 덜 팔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 라고 말하신다면은 일단은 미국 선물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걸 일단 때릴 수 있는데요. 미국 전체를 선물을 인버스 걸 거니? 이제 그 뒤에 거 보실 건데 그것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QQQ, 3Q죠. QQQ 미국 나스닥 대형주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예, 대형주는 보통 기술 기업이고 얘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역시 또 애플도 똑같습니다. 애플도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현금 흐름 대비 주가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역시 그것도 한번 겨뤄볼만 합니다.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두 개를 합치면은 독일 시가총액을 넘어서요.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 걔네는 미래고 고마 독일은 구식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독일이라는 국가와 기업 두 개를 합친 게 시가총액이 똑같다는 것은 사실 이건 버블입니다. 버블 끝나고 나면 보통 느끼죠. 그래 아니었나 봐 하는데 버블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제조업의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그런 나라 시가총액 전체하고 기업 두 개랑 맞먹는 것은 자산시장의 버블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현재 금융자산의 규모는 미국 GDP의 5.2배인가 5배 이상입니다. 지금 그럼 이게 옳은가 그른가 관두고 꽤나 높은 수준이고 미국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지난 IT 버블 때보다 낮지만 좀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때보다는 높습니다. 당연히 서프라임 때보다 높고요. 밸류에이션 각자 평가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제가 평가했던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미국 선물 인버스 ETF가 있고 또 미국 QQQ, 3Q 인버스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싫으시면 한국 ETF 중에 한국 ETF 인버스도 있습니다. 왜 그걸 하니? 한국 지수 중에 한 25% 이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반도체를 국내로 치는 거나 그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여기서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장기 평균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야 임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자꾸 말 빼지 말고. 장기 평균은 수출량의 주가가 발라붙는 게 단기 평균입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으므로 수출이 폭등을 하던가 아니면은 주가가 수출에 달라붙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후자를 선택을 했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등을 할 거라고 보시는데 그럼 먼저 찾아야 될 것은 그 반도체가 소모됐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국 애들이 재고를 안 쌓았다는 확신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내년에 소비를 할 거라는 걸 해야 되는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또는 데이터 센터
중에 딱 보이는 게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은 거는 5G뿐입니다. 그러면 핑크패더님께 5G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세요? 일단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5G냐 LTE냐 개인이 느끼기에는 한계가 차이가 크게 차이를 느껴지세요? 모르죠. 그러면은 개인은 모르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면 그러니까 제가 좋다는 거 이제 뭐 예. 이게 새 거니까 좋다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만 네. 풀린다면은 그 물량이 뭐 한 5월이나 6월부터 빠져나가지 않을까 국내에서 네. 대규모로. 그 전에는 이미 쌓았던 재고 네.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팔아제낀 물량 그리고 일본 애들이 전체적으로 그 땡긴 거까지 다 합쳐갖고 다 같이 소비가 좋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 얘기 또 한번 할 건데요. 새로 나온 지표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은 저희의 생각이 조금 더 이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리를 한번. 근데 이제 앞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G와 관련돼서는 내년 그때까지는 이제 좋지 않을 거다. 하반기가 되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확실한데 전반기에는 5G가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이제 5G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장비 깔린 거하고 이제 주식이란 건 이제 미래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금은 나쁘지만 내년 한 5월, 6월, 7월쯤 되면은 선 반영돼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5월, 6월, 7월에 가기에는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점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건 슈퍼사이클이라 불렸던 거거든요. 지금 슈퍼사이클 주가만큼 올라와 있거든요. 슈퍼사이클은 슈퍼하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인데 지금 슈퍼하지 않거든요. 근데 물량은 슈퍼사이클 넘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옳지 않긴 무슨 주식이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아? 아하. 쌓여있는 물량을 어쩌실 건데? 라는 저는 이제 다시 의문을 드립니다. 네가 쌓여있는 물량 본 적 있어? 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핸드폰 물량 팔린 걸 해보면 마이너스 10%씩 딱딱딱 찍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지금 당장 또 물량 또 팔려나가는데 아이폰 팔린 거? 그리고 이제 갤럭시 노트 10 나온 거 물량 빼고는 얼마나 팔렸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까지 팔린 물량 빼고 나면 내년에 또 어떨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고 쌓아놨던 거 미국 반도체 수출 물량 이래서 다 따져봐도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다가 너 틀리면 어쩔 건데 하면 모르는 방송을 하고 사제 방송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틀리더라도 찍고 지금의 논리 구조는 이렇고 이거에 따라서 내년에 저희가 수출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GDP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 봅니다. 올해는 그나마 수출 물량이 역사상 최고를 넘어섰기 때문에 근수를 따져갖고 이거를 커버해 줬으나 내년에는 근수를 따져서 이게 안 될 겁니다. 지금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1월 7일이죠. 네네. 11월 7일 기준으로 내일 이제 미국 GDP 예상치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뉴욕 연준에서 나온 GDP 예상치 지난주 7월 1일자는 0.8%였습니다. 4분기 매출이요. 4분기 GDP가. 근데 아마 저를 비판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거기서 비판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야, 미국이 내년에 폭등을 해갖고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내년 한 8월까지는 미국 기업들 이익이 줄 겁니다.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번 분기 미국 기업 이익 상승폭이 거의 한 0.2%, 0.3%가 나올 겁니다. 기업이 총액이요. EPS 말고요. 왜냐면 EPS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자사주를 사가지고 주식수를 없앴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 총액은 안 늘어나고 오히려 마이너스 직전입니다. 0.2%. 내년부터 어떻게 되냐? 내년은 마이너스도 들어설 겁니다. 근데 주식을 줄여갖고 EPS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 이제 바이백이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건데 바이백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이렇게 계속 안 좋게 하는 분이? 라고 말씀하신다면 시가가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미국 기준으로 한국은 반도체가가 슈퍼사이클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확률로 따져서 투자를 한다면 저희는 냉정한 가슴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냉정한 가슴으로 냉정한 머리 해야 되나요? 냉정한 머리로 냉철한 이성으로 따져보건데 역성 고점에 투자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저희 밴드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공매도 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공매도 치기 어렵다면은
인버스 ETF가 있어요. 이런 네. 말씀 드리니까 제분 어떤 말인 거죠? 아, 곰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가 봐. 네. 내가 사야지 하고서 물리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할 말 사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죠. 미국에 보면 그거였죠.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네. 공포와 탐욕 지수, 억측계 지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쨌건 억측계 지수는 89까지 갔습니다. 극도의 탐욕 상황입니다. 그 공포와 탐욕 지수 맞춰갖고 네. 주가도 움직여갖고요. 그 지수는 2017년 최고점 근처에 가 있고요. 2017년? 18년? 예, 맞아. 17년 최고점. 네. 18년과 19년에 본 적이 없던 숫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지수가 올라가면 언젠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7이었습니다. 7. 7일 때 얼마였습니까? 삼성전자 35,000원씩 시작했습니다. 네. 걔들 지수 빠지면 저희도 빠집니다. 음. 지금 최고의 탐욕 상황에서 요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네. 탐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되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6월 중순이나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사과 방송을 할지 아니면 우린 맞았다 공개 방송을 할지 되게 네. 궁금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뭐 거의 이제 내용은 끝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지난주에 저희 방송 또는 얘기했을 때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래는 이제 예. 배당 관점을 갖고 예. 있었는데 배당 관점으로도 삼성전자는 아직은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배당 관점으로는 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그걸 먹는다 생각을 하면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면 아 이제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기는 하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뭐 수익률이 뭐 20% 정도는 멋지십니다. 넘어가니까 네, 뭐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치면 더 먹을 것인가 여기서 멈추고 일단 스탑할 것인가. 하산했다가 예. 다시 좀 기회를 모색해서 다시 들어갈 것인가. 예. 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어려운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사과 방송 할 수도 있으니까 선거 방송보다 여기서 이제 네. 핑크센터님께 저희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치시죠. 아 매도 예.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제 저도 이제 전 이게 행복합니다. 네. 말하는 게. 아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생각도 의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도 했거든요. 얘기 드린 것처럼 어차피 배당 관점으로 들어간 건데 네. 얘기하신 게 하락을 하겠다. 언제 네.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 예를 들면 내년 1월 달에 돼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럼 29일까지 갖고 있다가 팔까? 아이, 배당을 받고 팔까? 그 생각도 배당 관점에서 샀던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미국의 공포와 탐욕 네. 그 지수들을 보게 되면은 심리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네, 네. 이미 이제 그 위험 상황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를 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큰일 난다 너. 그런데 그거는 애널이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저기 흔히 말하는 제도권인 거고 우리는 제도권이 아니니까. 비제도권이니까. 우리는 항상 나몰라라니까. 이름 바꿔 다니네요. 네. 뭐니 나몰라라 방송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아까 말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게 하는 거 왜 이런 일을 할까 했는데 행복합니다. 일 하는 거 행복하고 즐겁고. 저희 마누라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하는데 나 재능도 있고 나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다니까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누라가 저한테 이렇게 후한 점수 별로 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또 적성이 맞습니다. 지금 해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버블이 많이 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틀리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국민도 의견을 낼 수 있고 매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데 뭐 자신 있건 말건. 알겠습니다. 그럼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는 요 순간 끊는 게 맞습니다. 깔끔하지 않나. 예. 여기서 더 해봤자 구차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